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상기체라고 하면 누구나 이상형이 있잖아요. 저도 있답니다. 아이디얼 맨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런데 이 아이디얼 게스예요. 이상기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 연력학의 공식들을 성립하게 하는 것이 이상기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상기체의 이 구체적인 특성 같은 것은 여러분들 물리학 2에 가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제가 먼저 한번 써볼게요. PV는 nRT라고, 이러한 방정식이 바로 이상기체 상태를 말해준다고 해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인데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근데 요거 제가 설명한 다음에 심플하게 바꿀 거예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보면 기체에 무엇이 나와 있느냐? 먼저 부피. 기호 V라고 합니다. 부피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여러분? 볼륨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저 사람 볼륨 있어. 저 사람 부피 있어. 그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피, 온도, 템퍼러처. 그 다음에 압력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압력을 프레셔라고 하죠. 그래서 압력 P. 다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PVT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호를 꼭 익혀주세요. 온도 T, 부피, 볼륨의 V, 압력, 프레셔의 P라고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여기에 있는 요 N은 뭐냐면 화학 시간에 배우셨죠? 몰수예요, 몰수. 저는 화학 진짜 싫거든요. 감정이 묻어나죠. 화학이 정말 싫습니다. 근데 이 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묶음도 아니죠. 연필 12개를 한 다스라고 하는 것처럼 분자 6 곱하기 자그마치 10의 23승계를 1몰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몰수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 결국은 몰수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기체의 분자 수를 말해줄 뿐이에요. 기체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 다음에 요 R은 기체 상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31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물리학 1의 문제를 풀다 보면, 그리고 물리학 1에서는 아예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표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사용하는 건 뭐냐면 PV가 온도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례가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면 이퀄로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그릇에 기체의 분자수를 변화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압력과 부피와 온도의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nR은 건드리실 필요 없이 그냥 압력과 부피의 곱 PV equal T라는 거죠. 우리 플라스틱처럼 생긴 게 PVC 막대잖아요. 그것처럼 PVT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가 왜 nRT 형태로 나오는지는 물리학 2에 가면 공식을 유도할 거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PV는 T, PV는 T, PV는 T 이렇게 외우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제가 물리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아서 개념적으로만 한번 이 식을 파악을 해볼게요. 자, 이 식을 다른 형태로 고쳐보면 압력은 부피에 반비례하고 온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체의 부피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체의 부피라고 하면 기체 분자 한 개의 부피가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방 안에 공부하고 있는 지금, 아니면 제가 있는 스튜디오에 여러 기체 분자들이 있죠. 먼저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아르곤,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기체 분자 한 개의 부피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기체의 부피라고 하는 것은 기체 분자 한 개의 부피가 아니고요. 기체를 어떤 그릇에 넣을 거 아니에요? 요 그릇의 부피를, 자, 기체 분자예요. 요 그릇의 부피를 우리가 기체의 부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온도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바로 이 그릇에 온도계 꽂아놓고 재면 그게 온도겠죠. 근데 그 온도는 바로 뭐다? 그렇죠. 이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평균이에요. 왜냐면 이 기체 분자들이 운동하면서 이 온도계에 부딪힐 거 아니에요. 온도계에 부딪히게 되면 바로 또 이 기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운동 에너지 때문에 그 알코올 온도계라면 알코올 분자들도 뭔가 진동이 생길 거고, 그래서 그 진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게 바로 뭐예요? 온도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압력인데요.
먼저 이 압력의 원래 의미를 한번 파악하고 그리고 기체에서의 압력이 무엇과 관계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압력이라고 하면 기호 P로 나타내죠. 눈으로도 보여지듯이 압력은 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힘은 힘인데 1제곱미터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들 바닥에 코끼리하고 개미가 올라서 있어요. 그러면 코끼리와 개미가 바닥을 누르는 힘을 비교할 거예요. 근데 무엇을 정해놨어요? 면적을 정해놨어요. 이거 우리 속력 속도 공식으로부터 면적 유도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공식으로부터, 공식이 아니고 참 개념의 정의로부터 공식을 끌어낼 수 있어요. 개미하고 코끼리가 바닥을 누르는 힘을 비교할 거예요. 비교량이 힘이에요. 그런데 기준이 뭐예요? 1제곱미터라고 하는 면적이에요. 면적을 에리어라고 하죠. 그래서 면적의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는 힘이니까 뉴턴 나누기 면적이니까 제곱미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끼리가 2제곱미터의 면적에 코끼리가 2만 뉴턴으로 힘을 가하고 있다. 엄청나게 뚱뚱한 코끼리쯤 되겠죠? 2만 뉴턴으로 힘을 가할 때 이때의 압력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코끼리가 바닥을 누르는 압력을 구하래요. 그러면 힘이라고 하면 면적에 상관없이 오로지 그냥 누르는 게 힘이고요. 압력이라고 하면 1제곱미터당 작용하는 힘이니까 힘을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2만 뉴턴 나누기 2제곱미터 숫자끼리 계산하면 만 뉴턴 퍼 제곱미터. 그래서 1제곱미터에 작용하는 힘이 10,000뉴턴. 그러니까 2제곱뉴턴에는 2만 뉴턴 작용하겠구나.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져주시면 되는 건데 실제로 압력을 계산하는 문제는 물리학 원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압력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다음 빔에서 기체가 하는 일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이러한 압력이 기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압력이 표현되냐면 기체가 운동하면서 이 그릇에 부딪히겠죠. 그릇을 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상기체를 우리가 열역학에선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상기체는 V의 속도로 벽에 부딪히죠. 튕겨나올 때도 똑같이 속도의 크기가 V로 튕겨나와요. 그래서 계속 벽에 이렇게 튕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벽이라고 생각하고 질량이 같은 분자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압력이 크다라고 느끼려면 바로 그렇죠. 기체 분자들이 여러분들을 때리는 횟수가 많으면 돼요. 즉 기체의 압력은 기체가 자기가 들어있는 그 그릇의 벽을 때리는 횟수가 크면 바로 압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온도라고 할 때, 같은 온도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기체들의 운동 에너지를 같다라고 놓을 수 있는 거고, 질량이 똑같은 같은 종류의 기체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는 바로 속력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부피는 똑같은데 온도가 커요. 온도가 크면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가 활발해. 운동 에너지가 커요. 운동 에너지가 크면 속도가 크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벽하고 충돌 횟수가 커지겠죠. 그래서 부피가 같을 경우 온도가 크면 압력도 커요. 그래서 압력과 온도는 비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온도는 같아요. 온도는 같으니까 뭐죠? 운동 에너지가 같고 속력은 같은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릇이 있고 부피가 작은 그릇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있는 기체의 개수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속력이 똑같으니까 이 녀석이 이 넓은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벽에 부딪히는 횟수랑 똑같은 속력이지만 이 좁은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벽에 부딪히는 횟수랑 이 녀석이 더 충돌 횟수가 크겠죠. 즉 기체의 압력은 부피가 작을수록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외우라고 하기가 미안하니까 설명을 드린 거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이렇게 이해해서 생각하는 게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우리는 PV는 뭐다? PV는 T, 온도다. 그 식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체의 내부 에너지예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 이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하면 실제로는 기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역학적 에너지 배웠잖아요. 역학적 에너지는 EK와 바로 EP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죠. 자, 근데 이 EK는요, 기체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가 바로 온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온도 0K. 그 얘기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0이라는 거예요. 즉 속력이 0. 기체 분자가 정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온도가 코딱지만큼이라도 있으면, 아주 비유가 그랬네요. 온도가 아주 작게라도 있으면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0이 아니에요. 속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체는 운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기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그릇에 들어있는 모든 기체들의 운동 에너지를 다 합한 거예요. 자, 그리고 기체 분자들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 근데 이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하려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 중력과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하는 건데, 우리가 연력학에서 다루는 이상기체는 기체 분자들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 하나도 없어요. 각각 독립적으로 운동해요. 그래서 기체 분자의 경우에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체들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면 그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합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한 기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고, 기호는 뭘 쓸 거냐면 대문자 U를 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그냥 선생님은 대문자 E의 역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대학 교재를 보면 그 역학적 에너지 자체를 대문자 U로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U라고 쓰지만 이 U가 굉장히 특별한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역학적 에너지예요. 근데 기체 같은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그 기체의 운동 에너지, 그러면서 제각각의 분자들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의 총합, 그것을 우리가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 빔에서 정리할 거 다시 한번 짧게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PV는 T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뭐다?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온도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온도라고 하는 것이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평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운동 에너지의 총합은 또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총합은 또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온도,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 내부 에너지, 이것들은 함께 가요. 물론 공식으로 따지면 그 앞에 상수 같은 것들이 붙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다루지 않을 테니까 문제에서 온도가 증가했어. 무슨 얘기예요?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거예요. 그리고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결국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 자체도 증가했다는 거니까 그 자체 바로 뭐예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하고도 상관이 있느냐? 온도하고도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T라고 표현되는데 우리 계산 안 할 거니까 그 공식은 물리학 1에서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결국 뭐냐면 온도, 운동 에너지, 그리고 내부 에너지는 함께 간다는 거예요.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내부 에너지하고 온도는 얘는 결국 같은 내용이다. 앞에 상수만 다를 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